이렇게 해서 목표의 심상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짧게 책의 내용을 읽고서 가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 목표의 심상화. 트랜서핑에서 목표를 이루는 방식은 상식과 통념의 울타리 너머에 있다. 왜 상식과 통념의 울타리 너머에 있을까요? 우리는 가능태 공간이라는 것과 외부 의도라는 것을 상정하고 우리는 하잖아요. 가능태 공간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잖아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 동시성이라고도 하고 무한한 현실, 내가 지금 발딛고 있는 이 현실 외에 다른 공간에, 다른 우주에 무수한 나로 존재하고 무수한 가능성으로 존재하는데 그러한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서 벗어날 수 있죠. 물론 요즘에 양자, 역학, 물리학이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시도하고 있긴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것이 목격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시적인 세계에서. 또 하나는 이제 우리의 힘이 사용돼서 현실에서 성취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을 더하여 외부 의도의 힘을 사용해서 가능태 공간에 원하는 목표를 현실로 가져온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상식과 통념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있죠. 그래서 트랜서핑의 방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심상화, 이 생각이죠. 상상. 심상화하는 방면이 있는데 한 축은 행동화라고 할게요. 행동화. 심상화, 행동화. 그러면 이거 행동을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겠죠. 그럼 이렇게 네 분면이 나오겠죠. 그럼 첫 번째 분면은 뭐냐면 심상화를 하면서 동시에 행동화를 해요. 이것이 트랜서핑의 심상화 슬라이드 기법이에요. 트랜서핑의 슬라이드 기법은 행동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참여해서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느낌을 가지고 살아낼 뿐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현실에서 행동화를 하고 있는 것, 이것을 트랜서핑의 심상화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두 번째 영역은 뭐예요? 심상화는 하지 않고 행동화만 해요. 이걸 뭐라 그럴까? 이걸 내부 의도라고 그러죠. 내부 의도는 미래의 어떠한 섹터를 슬라이드 기법으로 가져온다는 개념은 없고 주어진 현실에서 미친 듯이 노력을 해서 얻어내는 것이잖아요. 내부 의도예요. 세 번째는 심상화, 상상은 하는데 전혀 행동을 안 해요. 이게 뭐예요? 이건 욕망이라고 그래요. 이건 욕망. 욕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건 도피적인 상상 또는 환상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부 의도는 이거는 소수의 몇 명이 이루어낸다. 그리고 그 이룬 것도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심상화도 없고 행동화도 없어요. 이게 뭐예요? 무기력한 상태죠. 이거는 또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도 있고요. 생각, 상상도 막혔고 꿈도 막혔고 꿈조차 꾸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장 어려운 상태죠. 네, 우리는 행동을 하지만 내부 의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지만 그들처럼 땀을 열심히 흘리지 않으면서도 그들보다 더 성공적인 현실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 이거 트랜서퍼죠. 여러분들 옛날 학교에서 학생 그 시절에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 그런 학생 있지 않았나요? 여러분일 수도 있는데 막 미친 듯이 열심히 하지 않는데도 항상 상위권을 유지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머리가 완전히 천재인 것 같지도 않은데 그 비결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선행학습, 선수학습의 비결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가능성은. 하지만 그 중에 어떠한 학생은 이러한 방식, 트랜서핑의 방식을 잘 사용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반추해서 생각할 때도 그런 친구들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또 현실에서도 그런 아이들을 찾을 수가 있죠. 물론 그 학생들은 그것이 심상화를 의도적으로 이것이 심상화다 공부해서 한 건 아닌데 저절로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굉장히 여유 있게 그 과정을 잘 헤쳐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4페이지입니다. 트랜서핑의 방랑자는 운명에 의해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운명이 그의 선택을 받는다. 상식의 아성을 흔들어 놓을 수만 있다면 당신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식으로도 뜬구름을 잡으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땅으로 돌아오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상식이야말로 구름 속에 있기 때문이다. 네, 늘상 말씀드리지만 머리는 하늘에, 두 발은 땅에 이렇게 살아야 되죠. 두 발이 땅에 딛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뜬구름을 잡게 됩니다. 트랜서핑이라는 것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것이 오히려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트랜서핑은 항상 행동화와 함께 진행된다. 내부 의도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지만 외부 의도를 함께 사용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트랜서핑은 뜬구름이 아니라 오히려
명확한 현실 인식과 명료한 의식 상태, 깨어있는 각성 상태로 이 현실을 작동시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하단입니다. 트랜서핑의 심상화는 실제로 100% 듣는다. 네, 아주 용감하게 100%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상화 기법의 세 종류를 지금 얘기하는데 제가 설명한 게 여기 나오죠. 첫 번째는 꿈에 대한 얘기. 그리고 여기 나오죠. 그대로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네, 그렇죠. 두 번째 종류는 필름이다. 영화가 아니라 당신 생각 속에 욕망의 필름 말이다. 이거죠. 필름을 상영하는데 이 필름 상영하는 행위가 욕망에 근거하고 있다.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음 세 번째는 106페이지에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세 번째 종류의 심상화에서는 당신은 관객처럼 필름을 보지만 동시에 생각으로 그 속에 참여하고 있다. 네, 참여라는 말이 들어가죠. 필름을 상영하면서 참여한다. 그래서 이것은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의 개념으로 이해하시고 그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행동화라는 거예요. 뭔가 슬라이드 기법을 사용해서 미래의 어떤 목표를 슬라이드화하기 시작했다면 이 현실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마치 그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나갈 사람으로서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든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영화 감독이 되겠다. 그러면 현실에서 지금부터 뭔가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한 무언가에 관심을 기울이고 정보를 수집하고 행동에 뭔가 옮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쪽에 촉을 세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막연하게 꿈만 꾸는 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역할놀이 있잖아요. 역할놀이. 뭐랄까요. 되자 타임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마치 그것인 것처럼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느낌이 달라요. 내가 그것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거하고 이미 된 것처럼 여기고 생각하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활동을 하면 되게 좋습니다. 내가 마치 뭐뭐인 것처럼 명함에다가 그걸 딱 써놓고 그 명함을 서로 나누면서 내가 그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입장에서 말을 해보세요. 전혀 느낌이 달라져요. 그런 측면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106페이지 밑에 부분 아시다시피 이 심상화는 곧 슬라이드다. 이런 슬라이드는 당신의 안락지대를 넓혀줄 것이고 그 내용은 시간과 함께 틀림없이 실현될 것이다. 그러나 언제 그렇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쩌면 아주 오래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당신이 이 슬라이드를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달려있다. 그것을 잠시 만지작거리다가 던져버린다면 어떤 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꾸준히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 여사제 타프티라는 책 있죠. 후속작. 그 책은 이러한 심상화와 관련돼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신 버전. 이제는 제가 그걸 좀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도 그 방식을 꾸준히 적용을 하고 또 실험을 해봤는데 이 트랜서핑 전작에 나온 것들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강력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여사제 타프티에 나오는 슬라이드 기법, 다운머리 기법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참조하셔도 좋겠습니다. 특별히 외부 의도를 활성화하는 방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복잡한 것들을 훨씬 단순화시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7페이지에는 슬라이드 작업 시 유념해야 될 것을 제시하고 있죠. 첫 번째는 읽어볼게요. 슬라이드 작업을 할 때 다음을 유념해야 한다. 첫째, 목표를 향한 열정이 식으면 슬라이드가 사라져버린다. 네, 열정. 두 번째, 외부 의도는 슬라이드를 금방 실현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된다. 은근과 끈기로서 침착하게 기다려야 된다. 네, 끈기. 그 다음, 목표가 당신의 것이 아니라 펜듈럼이 강요한 것이라면 당신의 영혼과 마음은 의기투합을 이루어내지 못할 것이다. 네, 그래서 이것이 누구의 목표인가? 이것을 확인해보라 이 얘기죠. 107페이지 하단입니다. 슬라이드가 트랜서핑의 심상화 기법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최고 품질의 슬라이드도 실현되려면 긴 시간이 걸린다. 특히 목표가 가능태 공간의 먼 곳에 있는 섹터라면 더 그렇다. 트랜서핑의 심상화는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가속시켜줄 수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곧 알게 될 것이다. 다음 주제에 나오는 과정의 심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의 슬라이드가 전부가 아니다. 그걸 얘기하는 건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이 행동화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기법이 이제 점점 마무리되고 있고요. 목표의 심상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표의 심상화에서 중요한 것은
가상현실, 증강현실과 같이 참여하고 느끼는 그러한 감각으로 슬라이드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현실에서의 행동화와도 맞물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슬라이드 기법 잘 사용하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궁금한 것이 있거나 미진한 것이 있으면 오픈챗을 통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또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정성껏 아는 만큼 아는 것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이 채널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늘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더운 여름 스트레스 덜 받고 즐겁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점점 추워지고 이제 겨울이 다 됐습니다. 심리맨이었어요.